오늘 모신 분은 S1투자연구소 김동엽 대표십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증시, 미국 증시가 아침에 좀 불안해가지고 네. 참 걱정을 했는데, 다행히 오늘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네. 오늘 증시에 있었던 호재, 악재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네. 제가 이제 주간 단위로 나오다 보니까 이번 한 주의 흐름을 잠깐 좀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주간 단위로 보면 이번 주는 나름대로 반등이 나왔던 한 주로 요약할 수가 있겠고, 지난 3주간 3월 말 이후에 3주 동안 시장에 조정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내용이 주로 지금 이제 화면에서 보시듯이 흔히 말해서 삼중고라 그래서 물가라든가 환율, 유가가 급등을 했고, 그런 와중에 이제 중동 사태 어떤 악화 이런 것들이 큰 역할을 했고요. 그러면서 금리에 이제 내릴 타이밍을 잡지 못하면서 시장이 좀 혼동을 가졌고, 특히 외국인들의 선물 매도가 집중되면서 시장이 좀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또 총선의 결과로 인해서 레임덕 현상 비슷하게 시장에서 우려를 하다 보니까 밸류업 관련주들도 고점 대비해서 좀 조정을 받으면서 지수가 2550까지 내려갔던 지난주와 이번 주 주초까지 흐름이 있었는데, 이번 주를 털어서는 이제 주간 단위로 봤을 때 양시장이 한 2%대 상승을 가져왔습니다. 오늘도 다행스럽게 상승이 나왔고요. 지금 한창 미국과 우리나라에서 이제 어닝 시즌이 나오고 있는데, 어닝 시즌 맞아갖고 미국은 원래 그렇습니다만 약간 보수적으로 컨센서스를 잡다 보니까 지난 1월에서 3월까지의 분기 실적은 대부분 잘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주가상으로 엇갈리는 부분은 2분기 때를 어떻게 전망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주가가 좀 엇갈리는 면들이 큰 것 같고요. 여기 좀 아래쪽에 유가와 환율 코인은 양쪽에다가 호황제로 집어넣은 것이 지난주까지는 분명히 악재의 어떤 주요 변수였는데, 이번 주 들어서는 유가랑 환율이 또 코인이 적정한 수준에서 하향 안정화가 되다 보니까 시장의 호재로서 작용을 하고 있고요. 제일 위에 적어드린 것처럼 지난주 후반까지 제일 이제 시장이 한 8%대 조정을 받으면서 일단 크게 빠졌다라는 게 이번 주 들어서의 반등의 역할이었고, 각종 그 기업 실적들이 긍정적으로 나오고, 또 중동의 리스크가 다소 진정 사태를 보이면서 관련해서 유가라든가 환율 같은 것들이 안정세를 찾아가는 그런 상황들이었던 것이 오늘까지의 주간 상승, 그리고 어제는 사실 지수가 우리가 좀 특효약이 있죠. 선반영이라 그래서 어젯밤에 미국 시장 빠질 줄 알고 있었다, 이렇게 좀 예상을 할 수가 있는데, 잘 보셨겠지만 미국 시장이 우리 시간으로 그 자정을 넘어갈 때쯤에는 훨씬 많이 빠졌었어요. 다우가 한 650포인트 이렇게 빠지다가 반쯤 줄었고, 나스닥도 한 300포인트 빠지다가 100포인트로 줄어서 끝났기 때문에 어저께 나왔던 이제 이 이슈 때문에 그랬죠. 미국의 1분기 GDP가 예상보다 너무 안 나왔다, 이거 가지고 시장이 진짜 이제 꺾이는 거냐, 이런 우려가 장 초반에 있으면서 많이 빠지다가 이게 금리의 어떤 조기 인하 가능성으로 조금 탈바꿈되면서 오후 들어서 좀 시장이 안정세를 띄었다고 볼 수가 있고요. 무엇보다도 실적의 이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사실 우리나라 장이 우리나라 기업들의 실적을 가지고 영향을 많이 받고 있지 않아서 좀 아쉬운데, 하이닉스라든가 현대차 어제 오늘 사이에 실적을 발표한 대형주들의 실적이 대부분 양호했고요.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오늘 밤에 분명히 오를 걸로 일단 오늘 아침에 시간에서 강세로 끝났고, 인텔 같은 경우는 매출은 늘었으나 시장 예상치보다는 하회했다 그래갖고 오늘 아마 밤에는 또 조금 내릴 거고, 이렇게 좀 엇갈리곤 있습니다만, 지금 우리 시장의 바로미터가 되는 어떤 기준이 엔비디아가 오르느냐 내리느냐, 그게 일단은 다음날 우리 지수에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외국인의 선물이 매수를 하느냐 아니냐, 이거가 중요한데, 오늘 호재라고 하면 간밤에 엔비디아가 재차 반등을 해서 3%대 상승이 나옴으로써 하이닉스 어저께 좋은 실적에도 불구하고 5% 빠졌던 부분들이 상당 부분 올라온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선물 역시도 한 4, 5천 개 정도 순매수가 들어오면서 장 초반에는 요즘 이제 이번 주 들어서 흐름이 뭐냐면
매일 40포인트, 50포인트씩 빠지기도 하고 오르기도 하니까 계속 사람들이 이제 학습이 돼가지고 어저께 빠진 건 알겠고 오늘 오르는 날인 건 알겠는데 초반에는 눈치를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음 날 또 빠질 건데 이걸 얼마까지 올려야 될까 이런 이제 고민들을 하시다가 그러면서 초반에는 외국인 선물이 매도였습니다만 한 11시 넘어가면서 매수로 바뀌고 이게 5천 개까지 늘어나고 이러니까 지수가 좀 안전하게 올라가는 그런 역할들을 하면서 시장이 상승으로 마감이 됐고 조금 있다가 다시 얘기가 나오겠습니다. 오늘 아주 특정 섹터에 강한 바람이 불어오면서 지수를 끌어올리는데 혁혁한 역할을 했던 섹터들이 등장했던 하루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보니까 그동안 좀 소외됐던 섹터들이 좀 많이 오르는 것 같은데 그 어떻게 좀 특징적으로 본 섹터나 종목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으세요? 지금 제가 봐서 오늘 그 약간 해프닝 비슷할 수도 있는데요. 그동안 그 흔히 말해서 옛날 이름으로 보면 영수회담이라고 해서 주초에 지난주 주말에 이제 갑자기 영수회담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이번 주초에 그 밸류 관련주들이 특히 좀 올랐었거든요. 네. 근데 오늘 이게 주중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의제를 조율하기 위한 사전 회담 같은 것들이 열리는데 방향성도 없고 잘 얘기도 안 통한다 이래서 이번 주 넘어갈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좀 주춤했습니다만 오전 기사로 해서 뭐 야당 대표께서 의지에 다 필요 없고 일단 만나자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서 밸류업이 조금 더 재점화되는 움직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다가 금융위원회에서 다음 달 2일 날 기업 밸류업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다시 발표를 하겠다고 해서 요거 두 가지 이슈로 해서 뭐 금융주들 같은 경우가 최근에 좀 소외가 됐었죠. 특히 총선 이후에 밸류업이 제대로 추진이 될까 하는 의구심들이 많았기 때문에 뭐 보험주라든가 금융주 전반에 대한 뭐 고점 대비해서 하락폭도 좀 있었고 지주회사군들도 조금 안 됐고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번 주 들어서는 조금 간헐적으로 움직이다가 아무래도 이따 아까 오후 되니까 또 회담에 대한 날짜도 정해졌어요. 네. 다음 주 월요일 날 2시로 정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들이 일단 잡히니까 기대감들이 나오는 모습이 밸류업에서 특히 좀 눈에 띄는 것들이 있었고 사실 제가 줄기차게 말씀드리지만 이제 전력 인프라 쪽은 뭐 사실 입이 아플 정도입니다. 뭐 이만하면 됐지 싶은데도 계속 올라가서 그러게요. 조정부 이제 끝나나 보다 싶은데 또 살아나고 사실 기술적으로 보면 HD 현대일렉트릭이나 재룡전기 같은 건 뭐 자주 말씀드린 종목이지만 누가 봐도 고공권이고 이격도도 심각하기 때문에 저거 언제 떨어져도 이상한 종목은 아니에요. 근데 오늘 전선주를 포함해서 상당히 많은 종목들이 뭐 10%대 아니면 20% 후반까지 올라가는 모양들이 나왔는데 사실 엄청나게 많이 올랐으니까 뭐 그동안 좀 보수적으로 봤던 분들한테는 이게 웬일이야 이런 생각이 드실 테지만 사실 오늘 거래량도 많아지고 저렇게 단기로 양봉을 뽑아냈다는 소리는 단기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시세가 좀 마무리되기 일보 직전의 모습이라서 다음 주에는 오히려 조금 조심하셔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스테디하게 요새 계속 말씀드렸던 조선 섹터도 오늘 추가적인 상승이 되게 세게 나온 현대중공업이라든가 삼성중공업, 뭐 미포조선 이런 것들 강했고 방금 이 밸류업으로 해서 가장 뭐 신나게 올라갔던 섹터가 KB금융이 두 자릿수 올라갔거든요. 근데 이 녀석이 월요일도 9% 올랐었어요. 그리고 네. 화수목 잠깐 눌림목 나오고 오늘 밸류업 5월 2일 날 가이드라인 또 나온다. 거기다 영수회담 이런 것까지 이제 기대값이 나오다 보니까 두 자릿수 상승에 진입을 했고 뭐 그거 외에도 신한지주라든가 하나금융지주 같은 경우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리고 뭐 AI의 지금 대표가 되는 기저 섹터가 데이터 센터 관련주들인데 한양 디지텍이라든가 삼화전기 같이 SSD 관련된 그런 종목들의 신고가 모습이 눈에 띄었고 오늘 방산주들과 우주항공주들도 좋았거든요. 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신고가가 났고 OLED 증착 장비 쪽에서 뭐 그 BOE라고 하는 중국 업체 공급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선익 시스템이 오늘 상한가 치면서 신고가가 났고
YC가 저게 이름을 이틀 전에 바꿨어요. YIK라는 종목인데 요즘 제일 소부장에서 잘 나가는 종목인데요. 네. 오늘도 10%대 중후반 상승이 나오면서 신고가 모습을 띄었습니다. 네. 하여튼 참 어려운 시장이다 그러면서도 저렇게 올라가는 종목들, 섹터들이 있다라는 게 참 신기한데, 자, 지금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지금 그 미국발 악재들로 인해서 또 매크로 지표의 악재 이런 것들로 인해서 변동성이 커지고 조정을 받는 듯했던 증시, 이제는 다시 좀 이렇게 회복세로 돌아간다 봐야 될까요? 일단은 지난주에 극단적인 어떤 가정을 한번 염두에 두고 어떻게 될까를 우려했습니다. 왜냐하면 지수도 3주 조정이었던 데다가 이란과 이스라엘의 공방이 격화돼서 뭐 차마 이름을 올리기도 그렇지만 뭐 핵 얘기까지 나와가지고 그런 거 가정에서 매매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런 생각까지도 할 정도의 이제 극단적인 코너에 좀 몰린 장이 지난주 후반이었는데 뭐 지난주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런 거 가정해 갖고 매매를 할 수는 없고 고르기 바로 직전까지만 분위기가 형성이 되다가 말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번 주는 어쨌든 중동에서 별다른 뭐 소요라든가 동요가 크게 일어나지 않는 바람에 전체 금융시장이 좀 안정세를 띄었다라고 보고요. 사실 뭐 제가 이 순간에도 말씀드리지만 뭐 이스라엘이나 이란이 다시 한번 재차 어떤 뭐 노림수를 갖고 있을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번 주 내내 좀 고요했다라고 보는데 당장은 누가 뭐 분란을 일으키거나 이럴 단계는 아닌 것 같고 이스라엘도 지금 뭐 가자 지구에서 일부 병력이 철수했다는 얘기들도 나올 정도이기 때문에 조금 뭐라 그럴까 좀 단어가 좀 그렇습니다만 장난질 치는 이런 상황들이 다음 주에도 연결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중동 사태가 차분하게 되면 유가라든가 환율 쪽에서 약간의 안정세 그리고 환율 쪽을 이제 건드렸던 부분이 배당들의 이제 본국 송금이라든가 이런 이슈로 인해서 조금 더 가중됐던 면들이 있었는데 배당 송금도 거의 이제 완료가 되는 시즌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는 유가라든가 환율 이슈는 괜찮다라고 생각이 들고 다만 금리는 아직까지도 뭐 하향 안정화되지는 않습니다. 어저께 보셨겠지만 2년물 같은 경우는 5%를 잠깐 찍었다가 밀리기도 하고 그랬기 때문에 금리에 대한 부분들은 아직 뭐 안 됐어요. 그리고 아까 첫 번째 장표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미국이 GDP는 예상보다 안 나오는데 오늘 밤에 발표하는 PC 같은 경우는 또 높게 나오면서 스태그플레이션의 우려감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물가는 올라가고 경제 성장은 안 된다 이런 걸로 그냥 슬프다 이렇게 할 거냐? 한 단계 더 진척을 해가지고 결국 금리는 내리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느냐 해석의 차이에 의해서 시장이 형성될 거라고 보는데 감사하게도 이번 한 주 동안과 뭐 다음 주까지 연결되는 구간에서는 시장에 대한 해석을 그렇게 부정적으로 할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이고 다만 기업들이 지금 뭐 매그니피션트 세븐을 비롯해서 빅테크들의 기업 실적이 나오는 것들이 약간 미세하게 보면 이번 분기, 그러니까 지난 3월까지 1분기는 좋았다. 네. 근데 2분기부터는 약간 좀 이상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기업들의 사례가 의외로 많아진 거는 조금 어떻게 보면 그렇기 때문에 2분기 실적을 바라보는 아니면 확정되는 시점에서는 분명히 실적이 예상보다 안 나왔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될 것이 지금부터 3개월 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때 즈음이니까 전 역시 금리 인하는 9월 달 가능성이 가장 높지 않느냐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지금 그 해외 증시 흐름, 글로벌 이슈들 네. 우리가 이제 워낙 매크로 때문에 고생을 해가지고 지난주, 지지난주 네. 뭔가 이렇게 좀 변수로 떠오를 만한 이런 이슈들은 없을까요? 변수라고 하면 지금 뭐 하나는 기업 실적의 방향성이고 하나는 미중 갈등 이슈입니다. 이게 사실 우리 시장에서 많이 부각을 안 해서 그런데 지금 미국에서 지금 대선이라는 또 이벤트를 앞두고 해서 이제 선명성 경쟁을 하다 보니까 중국에 대해서 뭔가 압박을 해야 된다 이런 이슈들이 많고 지금까지 조선이라든가 뭐 태양광, 뭐 배터리, 전기차 여러 가지 섹터에서 미국에서 301조까지 발동하면서 관세를 크게 물리겠다 이런 이슈들을 끄집어내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오늘도 강세군이 있었습니다만 철강이나 알루미늄 종목들도 또 우리 시장이 나름대로 뭐 수혜를 볼 것이다 이런 과정에서 좀 오르는 모양들도 나왔고요. 이번 주에 조금 이슈가 됐던 거는 요거인 것 같아요. 틱톡이라고 하는 이제 중국 요 어플에 대한 강제 매각법을 하원에서 며칠 전에 통과시켰는데 네. 간밤에 상원에서도 통과가 됐고 바이든도 서명을 했더라고요. 틱톡 CEO는 이제 소송 걸겠다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에서도 애플의 앱스토어에서 미국의 어플 몇 개 지워라 이렇게 또 강력하게 요구하는 것들도 있었던 것 같고요. 어쨌든 요거에 이어서 오늘 아침 뉴스로 나온 게 또 이겁니다. 중국의 통신사의 광대역 서비스도 미국에서 못한다 이런 얘기들 나와서 아마 뭐 오늘도 일부 좀 움직이긴 했습니다만 통신주들 같은 경우도 뭐 AI의 가장 기저 섹터가 되는 부분들이 사실 통신과 어떻게 보면 전력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오늘까지 전력이 많이 달렸다 이러면은 통신도 이게 미중 간의 갈등 이슈로 불거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차기 테마주라고 좀 말씀드리기에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실적들도 나름대로 통신주들이 그리 나쁘지 않았어요. 그래서 통신주 한번 잘 보실 필요가 있는 타이밍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 지금 그 시진핑 주석하고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지금 이제 만나고 있다 이런 뉴스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 뭐 10개월 만에 지금 만났다. 거기서 이제 좀 뭔가 좋은 네. 그 제스처, 화해 제스처들이 좀 나오지 않겠냐 이런 갈등이 네. 그런 시각들도 있긴 한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게 제가 뭐 정치 역학적인 관계 뭐 전문은 아니지만 화해가 나와가지고 미국 입장에서 아니면 특히나 정적이라고 하는 뭐 트럼프 입장에서 좋은 반응을 이끌 가능성은 별로 전 없다고 보는 거기 때문에 트럼프는 지금 재권하면은 중국 제품에 대해서 60% 전체 관세를 매기겠다고 얘기하는 나름대로 일관된 선명성을 갖고 있는데 뭐 미국 국민들이 아무리 뭐 합리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도 아메리칸 퍼스트라고 지금 정책적으로 밀어가는 그런 과정들을 뭐 애써 그럴 필요까지는 없는데 이렇게 생각은 안 할 거라고 보기 때문에 블링컨 장관이 와서 중국에 딱 얘기를 해도 옐런 장관이 계속 얘기를 하는 것처럼 중국의 그런 과대 공급 이런 것들을 줄여달라고 얘기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지 뭐 친하게 잘 지내자 이런 건 아닐 겁니다. 미국이 중국을 지금 필요로 하는 건 제가 봐서 이란이라든가 이런 거 설득할 때 쓰거나 아니면 러시아를 잠깐 좀 뭐 무력화할 때 중국을 이용하려고 하는 정도에서의 관점이지 경제적으로는 제가 봐서는 뭐 말은 그렇게 할지 모르지만 떠나서 바로 비행기 타고 떠나면 바로 또 이상한 소리 바로 할 거기 때문에 뭐 그 신빙성은 제가 봐선 중국인들 입장에서도 아마 미국에서 누가 와서 잘 지내자 이렇게 얘기를 해도 아마 안 믿을걸요. 자, 그렇다면 이제 다음 주 이제 오늘 미국 증시 금요일 미국 증시에 따라 달리긴 했겠습니다만 네. 다음 주 월요일 우리가 어떤 체크 포인트를 좀 고민해 봐야 될까요? 네, 다음 주는 사실 뭐 일일비 할 필요는 없으실 것 같은데 PC가 생각보다는 높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밤 지표로 봤을 땐 너무 놀라시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이게 놀래봤자 다음 날 다시 재해석을 합니다. 높게 나오면 결국 금리 인하의 피고 시점이 한두 달이라도 땡겨지는 거야 이렇게 재해석을 하니까 너무 놀라실 필요 없을 것 같고 뭐 어쨌든 다음 주 월요일 날 2시에 뭐 오랜만에 대통령과 야당 대표와의 어떤 회담을 통해 가지고 논의가 말로는 어쨌든 의제 없이 만나서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한다는데 뭐 각자 메모해온 내용들을 뭐 얘기를 하면서 뭔가 그 탁상 위로다가 주제를 이끌어낼 것 같은데요. 제가 봐서는 아주 첨예한 것들을 끌고 나올 거냐 아니면은 오랜만에 만나서 정말 민생을 위해서 뭔가 할 거냐라는 입장에서 봐서는 저는 아이디어는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역시 코리아 디스카운트 쪽으로는 여야가 다 노력을 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밸류업에 대한 얘기를 일부는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게 여당 단독으로 할 수 없는 상법과 세법에 대한 그 개정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번 정부에서의 어떤 치적으로 삼고 싶어서라도 꾸준하게 밀고 나가려면 야당의 협치가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화제로 얘기를 할 가능성이 높고요. 또 한 가지는 저는 저출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네. 어제 그제도 뭐 계속 뉴스가 되고 있습니다만 정말 심각해서 제가 어젠가요? 그 점심 때 보니까 공중파에서 낮 시간에 특별 방송을 하더라고요. 저출산 우리 인구 소멸되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이런 거 얘기하는데 이게 사실 진짜 우리가 뭐 반도체가 잘 되냐 뭐 전기차가 잘 되냐 이거보다도 이게 너무 시간이 사실 장기간으로 필요하지만 절대절명의 문제거든요. 우리나라가 뭐 말 그대로 제가 너무 비약을 하는 것 같지만 5천만이 2천만이 돼도 로봇을 한 3천만 대 풀고 있으면 돼 이렇게 해법을 가져갈 건 아니지 않느냐는 그렇죠. 차원으로 보면 저출산 해법에 대해서 좀 얘기가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런 것들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바로 월요일은 아닙니다만 월말 4월 30일하고 1일 사이에 FMC가 열리거든요. 그래서 5월 2일 새벽에 파월의 기자회견에서 또 한 번 뭐 금리 인하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힌트를 얻으실 수 있는 기간이라고 보기 때문에 다음 한 주는 뭐 정치적인 이벤트와 또 PCE 지표, FMC의 결과 이런 것들이 시장의 주력 뭐 변동성을 가질 수 있는 뭐 변수이자 이벤트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러한 것들 한번 잘 참고하면서 네, 한번 그 미국 증시 한번 살펴봐야겠네요. 네.